떡집 아줌마 명장의 딸이 되다. 30년 떡집 아줌마, 그녀의 손맛이 대한민국 최고의 궁중요리 명장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마지막 비밀이었다. 사라진 아버지의 묵은 장맛이 40년 만에 누워있는 명장의 저택에서 딸을 알아보았다. 딸의 유학이냐, 아버지의 생명이냐. 독이 섞인 진액 앞에서 떡집 아줌마는 미각으로 최후의 승부를 던졌다. 가짜 후계자의 탐욕, 숨구멍 아래 숨겨진 진짜 비법서.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진실을 발견했다. 고독한 궁중 명장의 손에 새겨진 작은 흉터. 그 흉터가 떡집 아줌마를 진정한 계승자의 자리로 이끌었다. 떡집 아줌마 정혜순. 1. 명장과의 첫 만남과 묵은 장맛의 기억. 정혜순은 가방 끈을 고쳐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만 무거운 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서울 성북동. 높다란 돌담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애수는 30년 넘게 작은 전통 떡집을 운영해왔다. 맵시 좋게 빚은 인절미와 시루떡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맛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정직한 노동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파도를 몰고 왔다.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고 무엇보다 하나뿐인 딸 민지가 외국에서 건축 공부를 하려면 많은 학자금이 필요했다. 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주변의 만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애순에게 딸은 삶의 전부였다. 그 절박함이 그녀를 이곳 대한민국 최고의 궁중요리 명장 이성민의 저택으로 이끌었다. 고액의 간병 및 요리 보조 자리였다. 저택은 거대한 전통 한옥이었다. 몇 개의 문을 지나는 동안 애수는 자신의 초라함과 이 공간의 엄숙함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느꼈다. 현수와 그의 아내가 그녀를 맞았다. 현수는 명장의 수제자이자 양아들이었다. 깍듯했지만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깊은 잠에 드신 상태입니다. 정 여사님은 조용히 선생님 수발만 드시면 됩니다.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명령조였다. 애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명장이 계신 안채로 들어갔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희미했다. 침상에 누워있는 명장의 얼굴은 고요했다. 70대 후반의 나이, 평온해 보이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애수는 명장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무심코 명장의 왼손을 보았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약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엿장수에게 엿을 사려다 아버지가 실수로 엿가위에 손가락을 다쳤던 바로 그 자리였다. 40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버지. 수많은 날을 잊으려 애썼지만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홀로 세상에 남겨진 7살의 기억은 선명했다. 그때 아버지가 해주던 음식, 장마까지도. 애수는 숨을 멈췄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성민 명장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었다. 자신의 아버지는 변두리의 가난한 요리사였을 뿐이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명장의 손을 감싸쥐었다. 아이고, 선생님. 편안히 계세요. 애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눈에 물기가 살짝 고였지만 곧 절제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애수는 명장에게 올릴 죽을 준비하다가 식재료 창고를 지나게 되었다. 창고 안쪽에는 먼지가 잔뜩 낀 오래된 항아리들과 함께 지프로 엮은 메주 덩이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묵직하고 깊은 냄새가 애순의 코를 강타했다.
단순한 장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과 정성이 버무려진 삶의 고통과 단맛이 응축된 맛이었다. 아버지, 애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 냄새, 이 묵은 장맛은 4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몰래 숨겨두고 아껴 먹던 그 맛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다. 명장의 손에 새겨진 흉터와 이 묵은 장맛. 두 개의 조각이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뒤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여사님,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애수는 황급히 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명장의 저택에 발을 들인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가슴속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고개를 들었다. 애수는 묵묵히 명장의 안채로 돌아왔다. 그녀의 시선은 침상 위의 명장과 집안을 감도는 싸늘한 시선들 사이를 오갔다. 이 가짜 후계자의 압박과 미각의 방어. 명장 이성민의 저택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다. 정혜수는 더 이상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침상에 누운 명장을 향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매일 아침 명장의 손가락에 난 작은 흉터를 만져보았다. 희미한 증거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애수는 아버지를 대하듯 명장에게 정성을 다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아드리고 마른 입술에 물을 묻혀주었다. 작은 정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한 것은 현수 부부였다. 그들은 애순의 헌신이 돈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현수 부부는 명장의 무형문화재 지위와 전통장 제조 비법서를 확정 짓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명장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정 여사님, 선생님께 드리는 식단은 제가 직접 짠 것입니다. 임의로 바꾸지 마십시오. 어느 날 현수가 애순에게 차갑게 일러주었다. 네, 현수 도련님. 저는 그저 선생님께서 기운을 차리시길 바랄 뿐입니다. 애순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현수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현수가 매번 명장에게 올리는 값비싼 한약재를 직접 확인하고 간혹 보이지 않는 액체를 첨가하는 듯한 모습을 몇 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애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30년간 떡집을 운영하며 단련된 예민한 미각이었다. 떡의 아주 미세한 맛 변화도 놓치지 않는 그 감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애수는 명장에게 올릴 죽에 현수가 방금 넣고 간 한약재 한 방울을 몰래 혀끝에 찍어 맛보았다. 고급 한약재 특유의 씁쓸함 뒤에 미세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금속성 쓴맛이 감돌았다. 극도로 희석된 독성 약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컸다. 손이 떨렸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일이었다. 다음 날 현수의 아내 선영이 애순을 별도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친절함을 가장한 날카로움이었다. 정 여사님, 솔직히 여사님이 처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떡집 임대료 문제며 따님 유학 문제까지 말입니다. 선영은 애순의 아픈 곳을 콕콕 찔렀다. 애순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여사님을 고용한 이유는 순전히 선생님께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태도를 보면 혹시 선생님의 지위나 재산에 관심을 두는 것 같아 보여요. 저희는 곧 선생님의 후계자가 될 예정이에요. 여사님이 이 집에서 편안히 일하시려면 불필요한 호기심은 접으시죠. 선영은 테이블 위에 두둑한 봉투를 밀어 놓았다. 이건 보너스인데
앞으로 한 달치 급여도 더 있고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안 그러면 여사님의 떡집도 따님의 유학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애수는 손이 떨렸다. 돈 봉투를 만지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병든 어르신께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 의심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현수 부부의 압박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애순이 명장에게 음식을 먹이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애순은 빚을 갚고 딸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현실과 눈앞에서 아버지가 독살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내 딸의 미래를 위해 이 폐륜을 눈감아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가? 저녁 식사 후 안채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저택 외곽을 순찰하던 경비원 최만식이 그녀의 옆을 지나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정 여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만식은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졌다. 애수는 문득 자신이 이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딸의 미래와 아버지의 생명을 동시에 지키려면 그녀의 예민한 미각과 확고한 결심 외에는 믿을 것이 없었다. 애수는 다음 날부터 현수 부부의 행적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다짐했다. 3. 천장의 비밀과 고독한 결심.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다. 현수 부부는 노골적으로 애순을 압박했다. 명장에게 올리는 모든 음식은 현수가 미리 재료를 계량한 후 선영이 직접 검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애수는 이제 주방에서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웠으며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정 여사님, 혹시 밖에서 최만식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선영이 애순을 멈춰 세우고 물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애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선영은 얇은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만식 씨는 이 집에서 오래 일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사님도 아시다시피 신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믿어요. 명심하세요. 애수는 침묵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명장의 아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부를 향한 탐욕의 경계였다. 현수 부부는 애순이 명장에게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심스러워하고 있었다. 애순은 현수 부부가 명장의 방에서 한약재를 넣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시간을 분산시켰다. CCTV는 명장의 방과 주방 그리고 주요 동선에 설치되어 있었다.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숨겨진 약물이나 비법서를 찾아내려 했지만 서재와 약재 창고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딸 민지는 곧 유학을 떠나야 했다. 엄마가 일을 그만두거나 현수 부부 눈밖에 난다면 딸의 계획은 차질이 생길 터였다. 하지만 애수는 눈앞에서 친아버지가 독살의 위협에 방치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수는 의식이 없는 명장의 뺨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차가운 피부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며칠 후 현수 부부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현수는 책상에 앉아 정면으로 애순을 응시했다. 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는 여사님의 딸 민지 양이 유학 가는 대학에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민지 양의 합격은 사실상 저희 손에 달렸지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현수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수천 마디의 위협보다 무서웠다. 딸의 미래가 볼모로 잡힌 상황이었다. 애순의 굳은 얼굴이 일순간 무너졌다. 당신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애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현수의 팔을 부드럽게 감쌌다. 정 여사님, 오해 마세요. 저희는 여사님이 선생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내일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보양 진액을 명장님께 먹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지 양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날 밤 애수는 자신의 방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최만식이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다. 만식이 애순의 방 창문을 잠시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다. 절망감이 애순의 온몸을 감싸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녀는 낮에 만식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자신의 방 문틈 사이에 무심코 놓아두고 간 낡은 붓 하나를 발견했다. 궁중 서화에 쓰이던 붓이었다. 애수는 붓을 집어들었다. 붓의 끝부분을 만지작거리는데 미세한 떨림과 함께 붓대가 분리되었다. 붓의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돌돌 말린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다. 만식이 몰래 남긴 은밀한 단서였다.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명장이 직접 쓴 듯한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빛나지 않는 곳에 진실이 숨어 있다. 안채의 숨구멍을 보아라. 애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숨구멍. 그것은 오래된 한옥의 환기구 또는 통로를 이르는 말이었다. 곧바로 안채 화장실의 천장 환풍기를 떠올렸다. 현수 부부가 가장 방심하고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곳이었다. 애수는 숨을 죽였다.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이 단서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새벽에 현수 부부가 잠든 틈을 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4. 숨구멍 아래 숨겨진 진실. 새벽 3시 저택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정혜수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몸을 일으켰다. 현수 부부는 깊은 잠에 빠졌을 시간이었다. 어젯밤 만식에게 받은 단서, 안채의 숨구멍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애수는 방을 나서기 전 딸 민지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딸의 미래가 탐욕스러운 이들에게 볼모로 잡힌 현실이 너무나 아팠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생명과 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온몸에 강한 힘을 불어넣었다. 조용히 안채의 화장실로 향했다. 오래된 한옥에 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애수는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주방 쪽 CCTV는 꺼져 있었지만 복도 중앙의 센서 등이 혹시라도 반응할까봐 온몸이 굳어졌다. 화장실 안에 들어섰다. 천장은 낡은 플라스틱 재질의 환풍기 커버로 덮여 있었다. 낮은 수납장 위에 올라서서 손을 뻗어 환풍기 커버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그때 저택 밖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려왔다. 만식이 예정된 대로 동쪽 담장에 이상이 있다며 순찰을 강화하는 소리였다. 현수의 방에 설치된 보안 알림이 울려 퍼졌지만 현수가 잠시 후 알림을 끄는 소리도 들려왔다. 괜찮아. 만식 씨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애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커버를 열자 낡은 천장 속에 검은 공간이 드러났다. 습기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 눈높이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성민 명장이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숨겨둔 가장 낮고 빛나지 않는 곳이었다. 애수는 숨을 멈추고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묵직했다. 손이 미끄러질까 두려워 양팔로 상자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내려와 방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방에 도착한 애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2개의 내용물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얇은 한지에 붓글씨로 쓰인 궁중, 장비법서 원본이었다. 현수 부부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다. 현수 부부의 손에 있던 것은 사본이었다. 두 번째 내용물은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애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스틱을 꽂았다. 파일 하나가 켜졌다. 그것은 현수 부부가 명장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녹취록이었다. 현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선생님은 곧 돌아가실 겁니다. 이번에 새로 준비한 진액을 쓰면 의식을 영원히 회복하실 수 없을 겁니다. 비법서는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 애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솟았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안도 그리고 확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려 애썼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 노력에 응답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애수는 저택의 외곽 담장 근처에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만식을 조용히 기다렸다. 만식 씨. 만식은 깜짝 놀라 애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찾으셨군요. 만식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애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애써 참았다. 선생님께서 저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식 씨도 저를 믿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만식은 애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선생님께서는 진작 아셨습니다. 진짜 맛을 아는 것은 바로 따님의 미각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선생님의 유지를 따른 것뿐입니다. 이제 진정한 후계자께서 이 집의 평화를 되찾으실 겁니다. 따님 생각만 하십시오. 애수는 든든한 조력자 덕분에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이제 현수 부부의 마지막 도발을 기다릴 차례다. 승리의 단서를 손에 쥐었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내일의 마지막 대결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고 딸의 미래를 되찾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했다. 40년 만의 재회와 새로운 계승.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현수 부부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간밤에 애순이 벌였던 일에 대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은 오늘 명장에게 보양 진액을 먹이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선영이 작은 노쇠쟁반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진한 갈색의 진액이 담긴 잔이 놓여 있었다. 정 여사님, 이것을 선생님께 드리고 짐 정리하세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오만이 가득했다. 애수는 쟁반을 받았다. 묵직한 잔을 드는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현수 부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제가 먼저 맛보겠습니다. 애순이 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현수 부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애수는 한 모금 마신 후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미각은 진액 속에 숨겨진 씁쓸하고 명장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것은 선생님을 위한 약이 아닙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다른 것이 섞여 있군요. 애순이 담담하게 말했다. 현수는 걷잡을 수 없이 당황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신고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애수는 품속에서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어서 어젯밤 천장에서 찾아낸 궁중, 장비법서, 원본을 펼쳐 보였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은 그동안 당신들이 명장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수는 분노에 차서 달려들었지만 이미 만식의 사전 연락을 받고 저택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현수 부부는 살인 미수 및 비법서 탈취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패륜은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으며 애수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간병에 전념했다. 며칠 후 침묵 속에 잠겨있던 명장 이성민이 가늘게 눈을 떴다. 애수나. 명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딸의 이름이었다. 애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 왔어요. 부녀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다. 명장은 긴 침묵 끝에 애순을 떠나야 했던 과거를 짧게 고백했다. 내 어미에게 빚을 지고 비법을 지키려 험한 세상에 숨어 살았다. 내가 어릴 적 장독대에서 맛봤던 그 묵은 장이 내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애수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긍지만이 남았다. 건강을 회복한 명장은 언론과 지인들을 모아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명장은 애순을 자신의 정식 후계자로 선언했다. 나의 비법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읽는 미각이며 정성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 딸 애순이 묵은 장맛을 기억하고 독의 쓴맛을 가려낸 이 아이야말로 이 가문의 진정한 계승자입니다. 애수는 명장의 곁에 섰다. 떡집을 운영하던 평범한 어머니에서 궁중 요리의 전통을 잇는 명장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빚 문제는 명장의 도움으로 해결되었고 딸 민지 역시 안정적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애수는 이성민 명장의 궁중 요리 비법과 자신의 떡집 인생에서 얻은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를 결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리는 화려함 대신 진솔한 어머니의 정과 전통의 깊이를 담아냈다. 애수는 매일 아침 저택의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묵은 장에서 나는 깊은 향기는 이제 슬픔이나 회한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했다. 그녀는 늦은 나이였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장을 이루었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애순의 얼굴에는 새로운 명장으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딸로서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